교재는 127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리고 취소 써진데 127페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저번에 무효에 관해서 전반직거를 쭉 살펴봤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이 무효 사유지만 그 중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걸 점검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모르면은 민법 공부할 때 엄청 지정을 초월하는 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고, 제한능력자 보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109조 차구한 의사표시 취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도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두 개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이건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요거는 인문과정에 거 살펴봤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상 취소하도록 법에 정의했어요. 미리 머릿속에 뭐를 딱 입력을 시켜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이 했다시피 갑하고 을이 건물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내 마음에 안 들더란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반드시 취소를 하려면은 반드시요,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 취소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안에서만 취소하는데, 그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로 법에 규정이 돼 있다. 이걸 머릿속에 미리 딱 입력을 하는 거. 그 다음 책을 보면 협의 취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광의 취소라고 하는 것도 있다. 구별이 필요성 크진 않는데, 여기 협의 취소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글자 그대로 좁은 의미 취소다, 그런 의미인데, 방금 이야기드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서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만을 따로 떼어서 좁은 의미의 취소 이렇게 이야기를. 그 이외에 광의의 취소다 그래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넓은 의미 취소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컨대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는 실종 선고 취소라든가 혼인의 취소라든가 입양의 취소라든가 법인 설립하고 취소라든가,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 취소 그래요. 그럼 양자를 왜 구별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취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 취소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140조부터 146조까지에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취소권자는 누가 됩니까? 취소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됩니까? 취소에 관해서 140조부터 146조까지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 법 조문이에요. 요게 협의 취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흔히 말하는 넓은 의미 취소에 관해서는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취소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경우 요것만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외에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광의 취소, 이거는 여러분 시험병 제외가 되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이야기요. 요것만 딱 염두 두고,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구별 개념에서 뒤에 넘겨보세요. 여기 박스 속에 보면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이 딱 나와 있는데, 시험 관련해서 취소와 해제의 차이는 워낙에 중요하다 말이에요. 제가 민법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취소하고 해제 정도만, 더 나아가서 저번 시간에 오늘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추인하고 이 정도만 갖고 놀아도 명과락 40점 이상은 맞을 실력자가 된다. 이게 워낙에 민법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그 중에 취소하고 해제의 차이점은 워낙에 중요하다. 취소하고 해제 자체가 우리 민법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취소권하고 해제권은 공통적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다 같이 권리 종류 중에서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이 형성권의 권리는 민법 첫 시간에 나왔는데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할 때 나올 때 권리 종류를 배웁시다 고 설명하는 건 넘었는데, 여기 형성권은 이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권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 그래. 예컨대 취소권 같으면 이 갑이 의뢰 사기 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우리 민법 110조에서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의뢰 사기 강박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사기 강박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말. 그런데 이 경우에 사기 강박 때문에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갑이 취소함이 있어서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서 취소하도록 한다고 가정을 해보란 말이야. 나 취소할 테니까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얘가 취소함에 있어서 협력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기공갈 협박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사기 강박이라는 사안의 특성상 의뢰 협력을 얻어서 취소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자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매매는 취소가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 차지하고 갑이 보호된다, 이런 논리야. 이런 거를 형성권 그래.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온다. 또는 해제권도 대표적으로 형성권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잖아.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두 사람은 매매를 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 제급 차무를 부담하는데 이걸 전날짜 이행 안 했다. 전형적인 차무 불이행.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요거는 사유가 이제 차무 불이행이고, 차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제 계약을 해제하도록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데, 이때도 해제를 할 때 갑이 의뢰 협력을 얻어서 해제하도록 하면 차무를 이행하지 않은 얘가 쉽게 협조를 안 해줄 거라 그 말이요. 따라서 이자의 협력에서 해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걸 판단해서 우리 법에서는 해제할 때도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라. 그러면 얘의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매매는 해제가 되고, 그럼 이 토지 매매는 계약에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니까 얘는 이자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매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형성권 이렇게 하고, 이 형성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형성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취소권, 권리 종류로서 형성권이니까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돼요. 해제권, 형성권이니까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성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되냐,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첫 주에 가르쳐준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돼요. 이때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는 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되냐,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따라서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취소가 단독행위고,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해제가 단독행위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추인도 아주 중요하다고. 추인권도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추인이 단독에 된다. 추인권도 형성권이니까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추인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인도 단독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야. 따라서 형성권하고 권리 종류 중에 형성권이 그렇게 중요하고,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90% 이상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온 거 단독이 그런데 양자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면 형성권 행사하면 그것이 곧 단독행위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취소권, 해제권은 다 같이 형성권이고, 따라서 취소, 해제는 단독에 해당이 된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그게 양자 공의,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취소는 나중에 한다 그 말. 그러면 취소한 때부터 당해 법률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취소한 시점부터 계약 체결 당시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간다. 막 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걸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당해 법률의 효력은 소멸이 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몰라서 틀린 사람이 있겠냐고 말이야.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본시험장 가면 취소한 때부터 법률형이 소멸한다. 당연히 틀렸단 말이야.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된 걸로 보니까. 따라서 대항적 공이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모두 형성권이다. 따라서 모두 단독행위다. 두 개 모두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제는 계약법에서 따로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러냐? 취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돼요.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아까 가르쳐준 세 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모든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총칙에 취소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해제는 왜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느냐? 해제는 오직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계약의 경우에만 특이하게 인정되는 제도니까 우리가 따로 총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요거는 계약에만 특이하게 인정되니까 제도니까 계약법에서 따로 배운다.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고 배우는 부분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취소는 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안에서만 취소가 가능하고 그 사유가 세 가지 있다는 거. 대신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 위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취소는 일체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에 정해놓은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해요. 이 세 가지 취소 사유 이외에 당사자가 특이하게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취소하기로 하자. 이런 약정에 의한 취소는 일체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법정 해제는 글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가 뭐냐 그 이야기인데 시간 중에 계속 나오다시피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우리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를 법정 해제 그래 이렇게. 그런데 해제는 취소와 달리 약정에 의한 해제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채무 불이익과 관계없이. 요게 취소하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이야. 원래는 우리 법에는 계약 일방 당사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걸 글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다 그래서 채무 불이익으로 해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거는 취소하고 달리 채무 불이익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취소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 중에 자주 써먹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에 대해서 그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을 매수인이 2천만 원 주어놨어요. 계약금을. 땅값이 계약처량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땅을 A한테 팔기 싫어했다. 그러면 매도는 계약금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거꾸로 계약 체결한 이후 이 토지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다. 혐오시설이 땅값 똥값이 될 것 같다. 사기 싫어했다. 매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이게 저번 주도 잠깐 나온 565조이랑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요 규정에 따라서 해제하는 개사람 이걸 해약금이면 해제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법정 해제냐 약정 해제냐 요게 문제인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해제는 해제가 요 해약금면 해제요. 실무에서 우리 백성들이 법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팔기 싫으면 또는 사기 싫으면 매도는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한다.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면서 그건 우리 민법에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못질 해놨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러면 여기 해약금면 해제는 약정 해제냐 법정 해제냐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특징이 채무 불이익과 관계 없이 무담시 팔기 싫어서
무담시 사기 싫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케이스란 말. 이처럼 해약금이면 해약금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요런 게 당사자의 채무불과 관계없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표적으로 약정해제 이렇게 하거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주특징이 이런 거란 말이야. 취소하고 해지의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취소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차고사기 강박으로 취소하고요. 해제는 채무불이익으로 해제하고, 이게 차이다. 그러니까 빵점이란 말이야. 이거는 차이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에서 취소 해제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똑같은 거야. 결정적인 차이는 취소는 약정, 이건 차이 아니라고 말이야.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취소 해제한다는 점의 차이가 아니고, 대신 취소는 약정에 의한 취소 허용이 안 되는 데서 반드시 이 사유가 발생이 되어 취소한다는 거. 해제는 채무 불량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요게 양자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거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해제를 배우면은 저절로 알게 되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이해를 해두란 거. 그 다음에 취소와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무효와 취소 차이점을 하면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력이 발생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고 반드시 이제 나중에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니까 의미가 생긴단 말. 그러면 취소를 해야지 무효로 돌리는데,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고, 따라서 무효하고 달리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졌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아까 가르쳐드린 세 가지 취소 사유에서 취소권자를 추려내야 되는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이 한 경우, 먼저 고유 취소권자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자신이 취소권자가 돼요. 이 갑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능력자다. 지겹도록 기초로 물어보기, 이런 건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러면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를 표했으니까 제한능력자 자신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착오사기 강박의 경우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 자가 취소권자가 될 것이고, 이런 애들을 고유 취소권자가 그래요. 두 번째로는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되는가, 이게 논의가 되는데,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능력 보충기간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건데, 미성년자 같으면 친권자, 이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갑이 미성년이다. 그럼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미성년자 본인이 당해 계약을 직접 취소도 상관이 없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취소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이 갖는 취소권을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권자 법정 대리인도 제한능력자나 마찬가지로 고유 취소권자에 해당이 된단 말. 여기 제한능력자, 여기서는 미성년자, 얘가 갖는 취소권을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취소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도 미성년자와 똑같은 취소권자다, 그 의미예요. 그 대신 이제 착오상의 경우에 임의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대리 공부할 때 이걸 집중 공부를 했다는 거. 116조 1항에 의해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여기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을 1000만 번 사경박 하더라도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사경박 당하지 않는 한 대리행위는 예의 사경박으로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리인이 사경박 당해야지 116조랑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필요로 판단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취소권은 누가 갖느냐? 모든 권리무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여기서는 본인이 취소권자가 돼요. 그러면 이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법정 대리인하고 구별처를 한 거예요. 여기 임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처럼 고유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절차가 좀 필요해요. 본인이 이제 여기서는 취소권자니까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당신이
내 대신 직접 취소도 좋다.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 그러면 이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본인이 갖는 취소권을 이미 대리인이 대리해서 취소하는 거라고 말이야. 이걸 구별 잘 하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승계인도 첫 주에 내가 주지를 시켜줬는데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괄 승계인 예컨대 상속인이라든가 특정 승계인, 매수인 같은 사람도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이 갑이 매수인 을을 기망했다고 가정을 하자. 또는 공갈 협박에서 내 땅 안 사면 떨어주겠다 해서 이제 이 을이 매도인 갑의 사기 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매수인이 취소권자가 될 거라고 말이야. 매수인이. 그러면 얘는 이제 고유 취소권자니까 당연히 취소하면 되고 얘가 사망했을 때는 이자 상속인이 포괄 승인으로서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특정 승계라고 말이야. 이 특정 승계는 요 경우에 이제 이 을이나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사기 강박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토지를 을로부터 병이 매수했으니까 얘가 매수인 흔히 말하는 특정 승계인에 해당이 돼. 이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자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게. 얘가 취소를 안 하면 이 매수인 얘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얘가 이 계약을 취소해서 토지 안 사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때 이제 주의할 거는 이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 매수한 사람 이런 자는 이제 특정 승계 취소권자가 되는데 우리 법제상으로 원래는 을이 취소권자인데 거기 책에 보면 우측의 승계인을 보면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모두를 포함한다. 특정 승계인은 거고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취득한 권리 승계가 있는 경우만 취소권자가 된다. 이걸 구별 잘하고 말아.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 매매라고 말아. 이 매매로 해서 을이 취득한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요걸 지금 양도를 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매수인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 취득한 권리. 여기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니까. 그런데 우리 법조상으로 취소권만의 승계는 허용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이 토지를 얘한테 양도 매각하는 게 아니고 취소권만을 얘한테 넘겨줬다고 말이야. 이런 애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취소권만을 승계받은 자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 취득한 권리, 요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이란 말이야. 요걸 이전받은 자, 특정 승계하고 구별 잘하고 말이야. 취소권이든 해제권이든 권리 자체만의 양도는 법제상으로 양도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취소 상대방도 지겹도록 사료로 많이 물어보는데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건데 원칙이 딱 정해졌어요. 취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 상대방이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 상대방이 된다고. 이거는 사례 문제로 누구나 맞추라고 지겹도록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취소권자이다. 을하고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서 취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을이라 내가 지금 갑이 취소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토지 매매했다. 다시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합니까? 뭐 병정, 나머지 나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은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갑이 을하고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러는 사유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미성년자, 나는 제약 능력자니까 니하고 체결한 매매 계약 취소하겠다. 또는 나는 차고에서 의사표했으니까 니하고 체결한 이 계약 취소하겠다. 요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다 말이에요. 요거를 상대방은 을이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상대방 을에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제3자 병에게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됐다 그래서 얘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면 왜 얘한테는 취소를 못하느냐? 취소를 하려면 민법의 가장 기본이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 말. 취소하려면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을과 계약 이걸 취소하고자 한다. 이처럼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 있어야지 그걸 취소하는 거야. 그런데 갑과 병 사이에는 무슨 계약 관계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갑이 병에게 나 계약 취소하려다 그러면 얘가 눈이 동그라면서 쳐다본단 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뭐 했길래 뭐를 취소하고자 하는가? 나는 네하고 아무 계약 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우리 사이에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를 취소하냐 그 이야기야. 또라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을에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에게는 그러면 뭐를 하느냐? 얘한테는 취소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요게 미성년자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언제든 취소하고 요 경우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차고 사기 강박하고 틀리단 말이야.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 뭐하니까 얘가 선의기만 하면 얘는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못 찾아온다. 얘가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항상 제한능력자는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취소한 것을 가지고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가 선의 할아버지도 소유권 취소 못한다. 그러면 갑은 이런 경우에도 취소 의사표시는 을에게 하고 대신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는 병에게는 얘는 선의도 보호가 안 되니까 뭘 하느냐? 내가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토지 소유자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를 말소시켜달라. 얘한테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거라마. 취소는 얘한테 하고 얘가 소유권 취소 못한다 그래서 얘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취소 상대방하고 취소 상대방은 얘고 취소 효과의 상대방이 이 경우는 분리가 될 거란 취소 효과 상대방이 취소 효과 상대방은 병이고 취소 상대방은 을이고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취소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다. 이게 취소 효과예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시켜라. 얘가 상대방이 되는 거고. 이거 취소 효과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 다음 거기 취소 행사 방법권에서 제일 밑에 일부 취소가 허용이 된다. 그것만 딱 체크하고 뒤에 넘겨서 취소 효과 관련해서 소급적 무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몰라서 틀린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흔히 말하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3번의 센트는 방금 이해한 것처럼 취소 사유 3개 중에서 사기 강박하고 차구의 의사표 취소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선의 제3자 보기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그 반대니까 이런 것마저 틀려버리면 빵점 맞게 되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라. 그 다음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취소 경우도 아직 이행하기 전에 취소를 했다. 이행하기 전에 토지 매매를 했다. 얘가 취소권자다. 근데 아직 이행하기 전에 취소를 했다. 취소하면 이게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시험을 낼 일 없겠죠. 당연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한 후가 문제인데 매도 있는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고 토지도 인도하고 매수는 매매대금 1억 원을 주었다. 이행이 끝난 상태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 그럼 이게 처음부터 무로 들어갔으니까 각 당사자 매도인은 매매대금 받은 것 1억 원 돌려주고 앞에서 가는 거죠. 매수는 이제 토지 소유권 반환하고 이행한 걸 각각 반환해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반환해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주에 부당 이득 반환 의무라고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얘가 1억 원을 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매매인데 여기에 취소가 됐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게 되면 얘는 얘 재산을 가지고 부당 이득 취하고 있으니까 부당 이득은 741조 상대방의 반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매도는 매매득이 1억 원 돌려주고 얘는 토지 반환하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제 748조를 보면 재산 반환 범위가 이렇게 규정이 돼서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선의 수익자냐 여기서 선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취소 공부를 하니까 이 계약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매를 했다 이런 거를 선의라고 할 건데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상대방의 손해가 손해까지 배상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표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게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특칙이 하나 있고 그 특칙이 시험에는 쏟아 나온다. 그게 제한 능력자라고 말이야. 지금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미성년자다.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미성년자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야. 아마 이거는 출제원이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원 내면은 그거는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미성년자 누구나 아니까 미성년자를 아마 쉽게 문제 풀라고 아마 내줌성 싶은데 미성년자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매매득의 1억 원으로 매매했다. 이행이 다 끝났다. 토지 등기 넘겨주고 인도하고 매매득의 1억 원 주고 이 상태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 계약이 이제 처음부터 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이행받은 것을 상대방의 반환이적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일 건데 문제는 미성년자 어떤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는 우리 법 141조 단서에 다음과 같이 특칙이 규정이 되었단 말이야. 여기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는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모처리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는 일처리 능력 또는 정신 능력이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뒤떨어진다 말이야. 그 다음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매매득의 1억 원을 받았다. 특히 이 금전은 쓰기가 딱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억 원 중에서 한 7천만 원을 소비 낭비를 했다고 말할게요. 7천만 원.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3천만 원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 나중에 취소를 했을 때 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악이랄 것 같으면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소비 낭비해버린 7천만 원 빚내지 않는 한 이걸 취소하기 어려울 거라면 1억 원을 돌려줬는데 7천만 원 이미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취소를 못하게 되면은 얘는 또 소유권 못 찾아오니까 보호가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항상 우리 법에서는 저번 시간도 그 이야기했다시피 제한 능력자는 뭐 때문에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느냐. 정신 능력이 또는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항상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논리 전개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얘는 이미 써버린 거를 빚내가지고 전액 돌리도록 하면 이게 보호가 안 되니까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만 상환하라고 취소하라. 그래야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냐면 해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이 현존의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라. 이런 특칙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계산 문제가 나. 계산은 돈으로 계산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 낭비했을 때 어떤 걸 반환하고 어떤 거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가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 한 번만 해본다는 거예요. 현존 이익이 뭘 의미하는가를. 먼저 이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해요. 이익이 현존한다는 것은 첫째로 받은 이익이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이익이 현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받은 이익의 가치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 받은 이익의 가치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도 이익이 현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싸그리 취소했을 때 상대방에 상환하라는 거요.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받은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다음과 같이 소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취소를 하면 얼마를 돌려주는가
이것도 두 번 다시 앞으로 끝날 때까지 못 가르쳐줘. 이런 기본 개념을 몇 번 한 번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5분 10분이 날라가. 이것 때문에 나올 때면 이거 뭐하니까 내가 어떤 걸 가르쳐줄 때 이거는 두 번 다시 못 가르쳐준 거 집에 가서 반드시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나올 때만 이건 뭐하니까. 그런데 모르면 앞으로 공부할 때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 문제도 못 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여기 이제 받은 1억 원을 가지고 다음 가지 소비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첫째, 1억 원 중에서 집 사는데 3천만 원을 소비를 했다 말이야. 그 다음에 집 사고 노트북 사고 그 다음에 피아노 사고 텔레비전 사고 하는데 한 6천만 원 소비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에 예금을 한 1,000만 원 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비로 한 1,000만 원 썼다 치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또 1,000만 원을 소비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술, 도박, 그 다음에 유흥비 등으로 술, 도박, 유흥비 등으로 나머지 1,000만 원 소비했을 때 이 미성년자가 나중에 취소하면은 얘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이 현존한으로 상환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비했을 때 얼마를 돌려주는가 골라내는 연습을 해보란 말이야. 먼저 집, 노트북, 피아노, TV 그냥 열거놓은 거야. 요거는 받은 이익 6천만 원 금전의 가치가 물건으로 변형되었다는 것. 따라서 6천만 원만큼 여기 미성년자 수중에 남아있다 그러면 받은 이익이 물건으로 바뀌어서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익이 현존에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은행 예금은 더 말 거 없고 받은 이익이 5년 그대로 장소만 옮겨서 은행이 지금 맡겨졌으니까 문제는 생활비인데 여기에 시험에 나왔을 때 재작년에 빵점 맞고 이걸 또 인터넷에 왜 생활비로 쓴 것은 이익이 현존한 거니까 돌려주냐고 또 떼깡 쏘고 나생 시오를 가지고 선생들도 개 망신시킨 적이 있었는데 여기 생활비하고 채무변제는 사고를 한 바퀴 더 돌려야 돼요. 여기 생활비 같은 걸 많이 물어보니까 지금 생활비하고 채무변제로 해서 채무변제로 2천만 원을 소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만약에 받은 매매대금 1억 원 가지고 생활비나 채무변제로 소비하지 아니했다라면 이건 어차피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소비를 해야 된다 말이야. 생활비는 반드시 써야 되고 채무는 변제해야 되니까 그걸 위험도 두고. 근데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하지 아니했다라면 원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 말. 그런데 받은 매매대금 가지고 2천만 원을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 재산의 소비를 면하게 됐다 그 말이야. 면하게 됐으니까 2천만 원만큼 받은 이익이 미성년자 수중에 남아있는 거라 그 말이야. 이렇게 논리전개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는 반드시 미성년자가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생활비 써야 되고 채무비 써야 되니까. 근데 받은 매매등 가지고 이렇게 소비하지 않았다면 원래 자기 재산 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매매된 거 소비를 했으니까 그만큼 원래 자기 재산 소비를 면했으니까 2천만 원 받은 금전은 얘 재산 속에 수중에 지금 현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이야. 이것도 상환해야 된다 말이야. 대신 이제 술, 도박, 유흥비로 1,000만 원 써버렸다. 요거는 공중 분해되어 버렸다면 1,000만 원 금전의 가치가 미성년자 재산 속에 남아있지를 않는다면 따라서 요거는 반해줄 필요 없으니까 1,000만 원 뺀 나머지 9천만 원을 상환해 줘야 된다 말이야. 이것도 아무리 공부를 처만다라도 이렇게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계속 고개를 짜뚱하면서 술, 도박, 유흥비로 쓴 것은 싸가지 없이 썼으니까 이렇게 쓴 것은 반해주고 이거는 건전하게 썼으니까 안 돌려주고 이런 얼처구니 없는 사고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제한 능력 공부를 그래서 다시 하라는 거야. 기초 닦아두니까. 제한 능력자는 애시당초부터 일처리 능력이 정신 능력이 뒤떨어진 자들이야. 정상적인 나아가 이렇게 쓰면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걸 보호를 해주자. 그런 취지라고. 착하게 쓰고 싸가지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한 능력자는
항상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저번 시간 오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어떤 제도들 또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지금 세 가지 거를 내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번 시간 나온 것이 제한능력자가 묵군대를 한 경우에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 제한능력자는 묵군대를 하더라도 일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가르쳐준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또 나온 거 제한능력자 보호를 해서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는 이익이 현존을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지금 저번 주 오늘 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지금 3개나 나오고 있단 말이야. 알아서 하라 그 이야기야. 그 다음 거기 지금 우측에 보면은 판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우측에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무능력자 책임을 지는 민법 사업적 규정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 요 판례도 아주 중요한데, 요게 지금 무슨 판례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민법상 다시 하게요. 나 매 시간마다 제한능력자 공부 다시 하라고 신신당부하는데 학교 오고 싶거든 제한능력자 동영상 한번 다시 공부하세요. 그래야 민법 공부 따라오지. 그러나 못 따라오니까 1시간 반 동영상 그거 반드시 보라고 말이야. 지금 제한능력자냐 또는 능력자냐 하는 거는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고, 의사능력자냐 거꾸로 의사무능력자냐, 의사능력 유무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다. 요게 양자 본질적인 차이다. 이걸 집중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획일적 기준, 연령 기준, 미성년자, 법원의 심판을 기준해서 피성년은 피한조 개념. 요거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지니까 그 기준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자세히 규정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의사능력 의무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다 해서 10살 먹은 어린애를 내 예를 들어주세요. 10살 먹은 어린애가 토지 매매한다.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10살 먹은 어린애가 라면 한 봉다리를 산다. 이런 것도 의사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 정해진 정신능력이니까. 따라서 의사능력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법에다 규정을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걸 반해주는가, 141조 단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익이 현존한도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못질이 됐는데, 의사능력자의 경우는 의사능력자 법률은 무효인데 갑이 의사무능력자로서 1억 원에 토지 매매를 했다. 이행이 끝났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얘도 의사무능력자도 1억 원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1억 원 전부 돌려주냐, 이익이 현존한 거 돌려주냐. 의사능력 유명으로서 민법에 의사능력에 관해서 일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는 얼마를 반환해야 되는가, 이것도 규정이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말이야. 해서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민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지만 제한능력자에 관한 141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자 말.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이익이 다시 하게요. 이게 판례 위압이 안 필요 없어. 제한능력자와 의사능력이 차이점을 미리 깨우쳐야 된다고 말이야. 제한능력에서 민법에 규정이 있지만 의사능력에서 민법에 규정이 없는 이유를 깨우치시라고.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이건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 다시 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쉽게 올해 1주 동체 합격을 시키는 하잔도 하셔야 돼. 제한능력자 반드시 공부하시고, 내가 몇 번이요 저번 매주마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이거 완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미주알고 가르치는 거라고. 따라서 의사능력에 관해서 일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환부에 묻히되느냐, 이것도 141조 단서 제한능력자가 권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그 이야기 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 취소권의 소멸, 얘가 지금 책 순서를 뒤집어놨기 때문에 일단 뒤로 넘기세요. 거기 보면 추인이 나오는데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놓고요. 지금 추인이 우리 민법상 3가지 추인이 있는데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이 3가지 민법상의 추인을 우리가 이제 마스터를 한다고 말이야.
민법상의 추인이 총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추인 정도만 갖고 놀아도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뒤쫓아갈 주자고 인정해준다니까 사후에 동의준다 우리말로 뜻풀이하면 법적인 관점 말고 국어식으로 뜻풀이하면 사후에 동의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민법상의 추인이 3가지가 있어요. 저번 주에 2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저번 주에 나온 것이 묵권들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그 다음에 2번째 나온 것이 무효인 법률에 있어서 추인,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지금 나오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인데 한글 똑같고 한자도 똑같은데 법적인 의미는 다 차이가 있다는 것. 따라서 글자가 똑같고 한자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사고를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것. 의미가 다 다르다 그 이야기요. 여기 묵권대의 추인은 얘가 갑대를 이뤄서 대륙권의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묵권대를 본인 쪽에서 추인한다. 그 말은 묵권들의 효과를 추인하면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원래는 무효였던 것이 추인해서 유효로 바뀌니까 유효가 돼야지 얘가 책임지는 것이고 따라서 묵권들의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여기서는 추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묵권들을 책임지겠다. 요게 추인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무효인 법률 추인은 원래 추인은 사후에 동의 주는 건데 가까울 2사람이 허위표에 있어서 가장 매매했다. 무효인 법률에서 모두 추인이 가능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무효 사유는 추인이 불가능하죠. 추인이 허용이 되려면 무효인이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 추인이 가능한 것은 정답답인데 거꾸로 이합보라고 가르쳐줬는데 허위표에 있어서 무효인 경우나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는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나 추인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둘이 가장 매매를 했다. 요걸 추인한다. 그럼 이게 무효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동의 주느냐.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게 되면은 사후에 동의점이 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서는 추인일 거라고 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법적인 의미가 뭐겠냐고 말이야. 지금 갑이 을하고 토지 매매를 했다. 얘가 취소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후에 동의 준다. 국어식으로 풀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동의 주는 거냐 말이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아니하면 이걸 사후에 동의 준 셈이 될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서는 추인일 것이고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 추인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하라고 말. 법적인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글자 똑같다고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추인은 어떤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추인하는 거 글자 그대로. 따라서 이제 추인에서 가장 핵심 문제는 이 대목인데 지금 여기에서 묵권들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야. 이 을이 갑된 의뢰에서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매매했다. 그러면 추인은 이렇게 나중에 한다고 말이야. 추인은. 그러면 이 경우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묵권들이는 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일 것이고 이 계약이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을 것이고 이때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추인을 하기 때문에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급여 문제라고 말이야. 추인은 이때 했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소자가 그렇게 줬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철당 처음부터 이게 유효로 바뀌냐 아니면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소급의 문제인데 묵권대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는 원칙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소급 거꾸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이게 유효로 바뀌더라고. 물론 외에는 있어.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소급여가 인정되는 외에도 있죠. 당사자 특약이 있거나 본인 상대와 특약이 있거나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소급여에서 제3자 고려를 해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소급여가 제한이 된다. 외에는 있지만
원칙은 소급여가 인정이 되어 이렇게.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 말이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무효이지만 요즘 시험에 이게 확정 무효냐 유동적 무효냐 이걸 집중 출제하기 때문에 이걸 또 지겹도록 가르치는데 묵건대의 가장 핵심은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다. 왜냐? 추인하면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소급여가 인정이 되니까 요거는 유동적 무효다. 여기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법률 추인. 이때 갑을 두 사람이 통모를 해서 가장 매매를 했다. 또 추인은 나중에 있다고 말. 그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계약은 일단 무효인데 그러면 무효인 법률 추인하면 이때는 소급여가 인정이 되는가? 이거는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본다 추리시켜놓는데 추인한다 그래서 추인 효과가 소급 계약처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였던 이 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고 당해 가장 매매는 그대로 무효로 끝나고 139조에 나와 있죠.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요거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소급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고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요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저번에 마지막 이걸 주식했어. 확정 무효다. 요 무효였던 것이 이것처럼 유효로 바뀌면 이게 유동적 무효겠지만 요 무효인 것은 그대로 무효로 끝나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간 것으로 보니까 요거는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다. 이걸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갑이 의류 사기강박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추인은 또 이때 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 계약이 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니까 아직 취소하기 전이니까 유효라고 말. 대신 취소해 버리면 이게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가니까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유동적인 유효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권의 포기를 말하기 때문에 이때 추인을 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를 못하게 돼요. 따라서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추인이 있게 되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거는 확정 유효로 바뀌어. 이거는 이제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원래 지금 민법상의 추인이 세 가지가 있고 추인은 어떤 행위 있고 난 후에 추인을 하기 때문에 소급여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민법 전반에 걸쳐 또 시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소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이야. 왜냐? 여기서 소급여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해서 법공부 기초에 당해 법률행위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일단 무효야 돼. 이렇게 유동적 무효든 확정 무효든 이렇게 무효였다가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냐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냐 이걸 검토하는 것이 소급여 문제인데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도 계약 자체가 유효이기 때문에 추인하면 이때부터 유효냐 거꾸로 거슬러 가서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가 이런 문제는 생길 일이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게 취소된 법률 추인의 특징이라는 것. 소급여 문제가 발생 안 된다. 다만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확정 유효로만 바뀐다. 이런 이야기야. 그 외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시험에 2017년도 이제 새로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민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는 무권한적 처분행위에서 추인이 가능한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추인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실력이 쌓인 다음에 배역을 하고 일단 민법상의 추인 이 세 가지는 무권들에서 법률 추인이 가장 핵심이라고 가르쳐줬고 무효인 법률 추인 저번 주에 지겹도록 시험에 나도 가르쳐줬고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도 취소해서 집중 출제가 돼요. 이 추인 세 가지는 완벽하게 정리하고 일단 급소문은 글자가 똑같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똑같이 생각해서 헤매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 소급의 문제니까 이걸 반드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당해 계약이 유동적 무효냐 확정 무효냐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무효인 법률 추인에서 저번에 시험에서 요건에서
집중 나오는 것이 이거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정답도 아까도 영차 거꾸로 해보라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여기서 저 요건에서는 집중 시험이 나온단 말이야. 대부분으로 무효사에 해당되는 것은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반서일서 법률가 무효다, 강형법기 번호 법률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 무효다, 의사무릉기가 법률 무효다, 이런 거는 추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따라서 무효원인이 소멸이 돼야지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추인이 가능한 걸 답답하면 거꾸로 위압부라고나 그런데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는 이 의미를 따지면서 공부하기는 여러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나 비진입 표시가 예전 무효인 경우 자 이걸 거꾸로 위압부라면 이건 추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도 핵심 요건이 있다. 이것도 상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갑이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의뢰하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1. 제한 능력자로도 이걸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지만 본 시험장에만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로 나온다니까. 글자를 잘못 읽기 때문에. 첫째, 제한 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한 능력자도 고유 취소권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능력자가 되기 전에 능력자가 지금 되기 전에 말하는 거야.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얼마든 취소할 수는 있어요. 왜냐? 토지 매매에서 등기 넘었다 하더라도 얘가 취소하면 소유권 차정과 보호가 돼요. 따라 제한 능력자도 고유 취소권자로서 능력자가 되기 전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대신 추인도 할 수 있는가? 제한 능력자가 추인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인데 똑같이 해보라면 만약 제한 능력자가 추인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말이야. 그럼 두 번 다시 요걸 취소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소유권은 영구히 상대방에 넘어가 버려. 이게 과연 우리 상식에 맞냐 말이야.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는 거는 우리 상식에 맞지만 추인은 우리 상식에 안 맞지 않냐 말이야. 지금 제정신도 안 들어오고 알딸딸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 추인까지 해버리면 영원히 소유권 잃어버리지 않냐 그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추인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도로 추인하려면은 일처리 능력이 또는 제정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돌아온 상태나 추인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나 추인하도록 해야지 우리 상식에 맞다고 말. 취소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겠지만 따라서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나 그래야 능력자가 되는 거니까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은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지 능력자로 복귀된다. 종료, 심판이 있은 후에나 다시 하게요. 지금 이 시간만 더 네 번째 부탁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공부 다시 반드시 하세요. 그 프린팅을 반드시 읽고 10분 이상 읽으셔야 돼. 그래야 이런 말을 알아들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지 능력자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종료 심판 있은 후에나 추인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간단한 것도 하도 물어보네. 틀린 사람은 너무나 많단 말이야. 물론 몰라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설마 이걸 몰라서 틀릴 게 하겠냐.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본 시험장 가면 글자를 잘못 분명히 지문에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맞는 걸로 고르셔야 돼. 이거를 추인으로 순간에 잘못 읽어서 틀린 걸로 고르는 사람도 많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취소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얼마 취소가 가능하지만 추인은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을 이쁘게 포장을 하면 취소 원인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말이야. 제한 능력자는 왜 취소를 하는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럼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였다고 말하면 취소원이 소멸했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문의 추인의 핵심 시험에서 지겹도록 묻는 것도 요 대목이란 말이야.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이게 핵심 포인트라면 요건에서. 따라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착오,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된다. 현재 기망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야.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이게 기본 요건이야. 책으로 돌아와서 이런 것들 특히 유념해서 정리 잘하고 말이야. 그 추인에서 개념 딱 있고 추인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핵심이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고 말이야. 이때 니은번을 하도 물어보는데 그러면 법정 대리인들도 여기 저 제한 능력자 같으면 능력 보충 기간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는가? 이걸 또 하도 물어보는데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제한 능력자 자신은 추인을 못해요. 능력자가 되게 되니까 이때는 누가 추인하면 되느냐? 법정 대리인이.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이 소멸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바꿔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등은 추인이 가능하냐? 그 정리 반드시 하고. 그 다음 제일 밑에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동적 유효가 확정 유효로 바뀐다. 그 다음 다시 앞뒤로 돌려서 몇 페이지를 편향하려면 저번에 아주 중요한 판례 하나를 지금 건너뛰고 왔는데 126페이지에 보면 판례 두 개 중에서 1번 판례는 저번 주에 가르쳐줬고 2번 판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97년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시험에 두세 번 나오다가 잠잠하다가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2번 판례는 요걸 묻고 있단 말이야. 요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것도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이 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여기서는 추인이라고 말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일단 취소를 해버리면 잘 들어요. 일단 취소를 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서 추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일단 취소했으니까. 그 대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하면 그건 뭐로 돌아가느냐?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고 말이야.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도 또 추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 양자를 붙여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겠지만 취소해버렸으니까 대신 무효로 돌아갔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 판례가 요즘에도 단답식으로 하도 줄여가지고 직업으로 물으니까 마지막 그 정리 잘 하시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제 133페이지 법정 추인하고 다시 앞페이지에 취소권을 소멸해서 146조 이거를 취소권을 단기 소멸이라고 해서 제척기한이라고 그러는데 취소권은 요 기간 행사하라 이야기인데 요 두 가지 제도 지금 법정 추인이 133페이지 145조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146조요. 조문이 지금 145조, 146조 나눠 있기 때문에 취소권의 소멸이 145조 다음으로 가야 된다고. 그 이거를 싸잡아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이 제도 취지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찢어놨는데 따라서 지금부터 집중하라고. 여기 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시 하게요. 집에 가서 오늘 해야 될 거는 민법상 추인 세 가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묵군대로서 본인 추인, 무효인범 추인, 취소하는 법 추인 요 세 가지가 직업대로 출제가 돼요. 따라서 방금 것처럼 정리할 거 소급의 문제, 그 다음 요건, 핵심들이 요거는 것 시험에 나오니까 따박따박 정리하고 양자사의 관계, 판례 마지막 마무리해서 한번 정리 따박따박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 그게 직업대로 이야기 되는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취소권자다. 그러면 토지 매매를 했다. 자, 얘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취소권의 자유예요. 그러면 아직 취소하기 전이다. 그럼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이 가능해요. 유효니까. 거꾸로 얘가 나중에 취소 후사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요. 그럼 상대방은 거꾸로 권리취득을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소하냐 마냐는 것은 취소권자 자유재량이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러면 취소권자의 취소 이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취소 안 하면 얘도 소유권 취득하고 취소하면 소유권 취득 뭐하고 해서 상대방은 불안정한
주의에 놓게 된다 말. 이처럼 이제 취소할 수 없는 법률에 있어서 불안정한 주의에 놓게 되는 상대방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해서 우리 민법 취소에다가 마지막 두게 된 것이 145조하고 146조인데 145조가 법정 추인제도고 146조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왜 상대방의 법적인 불안정에 만드니까 취소하냐 마냐가 이자의 자유재량이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 불안정을 뒤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취소권자로 하여금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유동적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유동적 유효라고 그랬죠. 유동적 유효였던 거지. 더 이상 취소 못하게 만들면 확정 유효가 될 거라고 말. 그럼 얘도 확정적으로 권리취득이 되니까 얘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고 보호가 되지 않겠냐고 말. 따라서 여기에 법정 추인제도하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더 이상 취소권자로 하여금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상대방을 보여주는 제도인데 그 중에 145조 법정 추인제도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지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속에 당연히 추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아예 취소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해서 상대방을 보여주는 제도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야. 이 두 가지 제도는 제도 취지가 똑같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안정한 주의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특징은 더 이상 취소권자로 하여금 취소를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여주는 제도다. 그 중에 이제 법정 추인제도는 지금 취소권자가 참고적으로 여기 145조 법정 추인제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요거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하는 경우, 이걸 이제 통상의 추인, 저 법정 추인에 대응해서 또는 이거를 임의 추인 이렇게도 표현해요. 물론 이런 용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부득분자 구별하기 위해서 저거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한 적이 없고 요거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법정 추인은 이런 경우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한 적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취소권자인데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1억 원에 매매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럼 취소권자는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을 이전을 처음 부담하고 얘는 대금을 지급을 처음으로 부담하고 물론 반대 고리를 가질 건데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는 한 적이 없지만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을 하더라 그 말이야. 소유권 넘겨주더라 그 이야기요. 말라고 넘겨줬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또는 상대방이 지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더니 대금을 지급했더니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더라 그 말이야. 왜 수령했느냐?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취소하면 대금 못 받죠.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대금 지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했지 않겠냐. 따라서 지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상대방의 대금 지급에서 이의 없이 수령하게 되면 얘가 추인의 의사표는 한 적은 없지만 이 행위 속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 못한다. 그러니 확정적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취지고 요거는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제로 돌아가서 거기에 법정 추인의 경우는 법정 추인 요즘에 법정 추인도 유달리 지금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스 앞문에다가 뒷문에다가 해봐야 손도 못 대니까 그런 건 외울 생각 말고 제발 제 하잔대로 해야 돼. 그거 외워갖고 문제 풀면 내 외우라 그래요. 외워봐야 여러분만 손해요. 문제 풀지를 못해. 이렇게 사료로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중에서도 나중에는 나머지 거는 나중에 공부가 되는데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이 사유 중에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이행을 청구하고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 요 두 개를 중개사 시험 수준을 가면서 집중 출제하는데 요 두 개 사유를 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중에 첫 번째 예에 들어준 것이 첫 번째 사유 전분의 일부 이행 그걸 지금 예에 들어준 칠판에 첫 번째는 전분의 일부 이행 있죠. 여기 지금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든가 상대방이 채무 이행한 것을 얘가 이의 없이 수령하든가 이게 전분의 일부 이행이야. 그럼 법정 추진한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있는 이행을 청구하고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 요 두 개는 특히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이 취소권자가 행하는 것만 법정 추진이 된다는 거. 방금 예에 들어준 것처럼 전부나 일부 이행 같으면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든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한 것을 얘가 이의 수령하든가 누가 하든 간에 다 법정 추진이 되지만 나머지 네 개는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는 오직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 추진이 된다는 점에서 공짜로 주기 위해서 이걸 출제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그 위에 안 필요 없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면 공짜고 이해 못하면 못 풀어. 여기에서 갑이 지금 매도는 취소권자라고 가정을 해놨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1억 원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대금 지급 청구했다. 이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것 건데 상대방이 이행으로 청구한 거. 그러면 왜 대금 지급 청구했냐? 취소해버리면 무로 들어가니까 대금 지급을 청구 못 하겠지만 얘가 대금 지급 청구했다 그 말은 앞으로 나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했을까? 이게 이행의 청구라고. 이거는 법정 추진이 되겠지만 상대방의 이행 청구하는 거. 취소권자는 매도라고 주어놨고 얘가 이행 청구하는 거. 얘는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하겠죠.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상식이잖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공짜 주게 되니까.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그 다음 다섯 번째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나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도 얘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꼽으라고 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는 요 매매 계약이야.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서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 매도인 토지 소유자. 그러면 얘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얘가 취득했을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득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1억 원 전부를 양도했던가 일부 7천만 원을 양도를 했어요. 왜 그랬겠냐 그 말은 취소권자가 만약 이걸 취소해버리면 얘는 이 매매가 무로 들어갔으니까 매매로부터 대금 채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로부터 취득한 대금 채권을 양도했다는 말은 앞으로 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매매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고 말. 이거는 법정 추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취소권자 얘라고 지금 전제했고 상대방 쪽에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얘가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겠죠. 요걸 양도하는 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취소권자는 얘잖아. 그럼 얘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야지 취소 않겠다 그런 의미가 내가 보던 거지. 이 상대방이 매매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봐야 얘는 취소권자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고 다섯 번째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는 시험에 집중 내주는 이유가 뭐냐? 취소권자가 행하는 경우만 법정 추진이 되고 상대방 쪽에서 이행 청구하든가 상대방 쪽에서 취소할 책임으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4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잘 물어보니까 그것도 사례 문제를 많이 봐.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준 첫 번째 거 전분의 일부 이행은 사례 문제 4개가 좋으니까 특히 사례 문제를 많이 물어.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건 누가 하든 간에.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외우실 필요 없고 외워봐야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실력이 되면은 나머지 것도 저절로 알게 돼요. 일단 시험에 중요한 것만 먼저 깨워놓고 여기서도 뒤에 취소인이 소면에 돼야 돼요. 이 법정 추인도 다시는 취소를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기 통상의 추인하고 비슷해요. 그럼 통상의 추인에서 가장 핵심 요건은 취소인이 지어져 버렸는데 취소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요. 취소인이 소멸한 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뭐 이행 청구한다든가 일이 돼야지 법정 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보루가 없을 것, 요게 좀 낯설은 건데 잠깐 7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에요. 요즘 시험은 이제 하도 이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례 문제 내면 그 요건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루까지 전부 완벽하게 꼬투리 안 잡히도록 해서.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 1번 사례 문제를 많이 물어본 거, 여기가 취소권자라고 말이요. 얘는 소유권은 채무를 부담해요. 그럼 이 채무를 이행해버리면 이게 법정 추인이 돼요. 그럼 다시는 취소 못 한다고. 영원히 소유권 잃어버리고. 근데 얘도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요.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해버리면 법정 추인이 되니까 다시는 취소 못 한다. 잘 알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는가. 지금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다 그 말이야. 근데 나는 이 계약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소유권 넘겨가 청구인데 저때 이행 안 하면 또 소송이 들어온다 그 말. 그래서 일단은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을 하자 그 말. 그 대신 법정 추인이 되면 안 되니까 나는 또 나중에 취소하고 싶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면 돼요. 내가 당신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이 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는 것을 이의를 보란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의를 보라고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법정 추인사 해당이 되더라도 토를 달아놨지 않을게. 그럼 이게 추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나중에라도 다시 얘가 이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이런 이의를 보라지 아니하고서 추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토를 달아놔버리면 법정 추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요건도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거기 지금 떨어졌지만 131페이지 136 기간은 하도 물어봐요. 작년 시험에 떠났고 기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를 해야 돼요. 그 기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특히 이 기간을 나중에 한번 종합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행사 기간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적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런 기간을 권리 행사 기간이라 그래서 제적기간 그래요. 그래서 취소권은 무효하고 달리 무효는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해야지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적기간 권리 행사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 불안정한 지역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건 기한이 나오는데 여기 조건 기한은 출제 비중이 극히 낮아요. 따라서 이따 쉬었다가 몇 마디만 하고 바로 물권법으로 넘어가자는 거. 몇 마디만 하고.